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이고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3포인트 상승한 2970포인트고요. 거래량이 6억 5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3,500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3,200 매수, 기관이 750 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1240 매수, 연기금이 127 매도했습니다. 오늘 업종지수 등락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약품주가 크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송장비, 자동차죠. 유통업, 비금속, 종이목재 이렇게 상승세 보였고, 증권주가 0.77% 하락했고, 건설주, 전기가스업 하락했습니다. 은행주 0.5%, 소폭 반등세 보여주었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서비스업 이쪽은 마이너스고, 제조업 이쪽은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게 많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4% 정도 상승. 네이버가 오늘은 3,000원 하락. 카카오 2% 상승세 보였고요. LG화학과 삼성 SDI가 하락을 보였군요. 현대차, 기아차 2%, 1%가량 이렇게 올랐습니다. 셀트리온도 한 8,000원 올랐나요? KB금융이 오늘 900원 상승해서 56,700원 보여주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죠. LG전자가 8.96%입니까? 차트 한번 봐야 되겠네요. 11,000원. 이 정도면 이제 수렁에서 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기 SK텔레콤이죠. 지금 계속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다행이네요. 시장이 약할 때 거래가 정지돼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제 매사기 참 좋았네. 매사기는 일본 말입니다.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영어로 따지면 필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배들이 쓰던 말 따라 배운 거예요. 아모레퍼시픽 1.4% 오늘 소폭 상승입니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 정도 봤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증권주가 소폭 하락인데요. 그러다 보니 미래에셋증권도 보합인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300원 하락했고요. 메리츠증권 70원 하락했습니다. 연말 장사가 다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량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KEC?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아마 가수가 1억 주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6억 5천만 주니까 실제 거래량은 한 5억 5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삼성전자가 오늘 1,000원 오르면서 거래량 6번째 상위 랭킹에 들어왔고요. 쭉 보니 저가주들 위주로 움직였다 보면 되겠네요. LG디스플레이 100원 하락했고, LG전자가 11,000원, 거래량이 490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이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겠죠? SK하이닉스도 1,500원 올랐고요. SK증권이 여기 와 있고, 하나투자증권도 300원 하락했군요. 5,730원 보여줬습니다. 증권주가 그래도 랭킹 순위까지는 많이 올라왔는데 SK증권도 올라와 있고요. 오늘 모양새 오늘 같은 날 마이너스를 된 거 보니 서서히 지금 약발이 지금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도 지금 보합까지 왔고 대한항공 250원 큰 의미는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봤고요. 해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원달러 환율 먼저 펼쳐놨어요.
오늘은 4.9원인가요? 오늘 거의 폭등 가까이 많이 올랐네요. 4.9원, 1185원까지 보였습니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정도. 뭐 더 이상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1200원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왔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다우존스 어제는 장중에 좀 무너졌다가 막판에 돌아서면서 끝났죠. 돌아서면서 끝나는 모양이 상당히 좀 극적이더라고요. 싹 돌아서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거량이 좋으니까 단기 바닥은 친 것 같고요. 오늘은 그저께 요 장대 음선만한 장대 양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그리고 당장 뭐 치고 올라가는 신고가 낸다라기보다 여기서 치고받고 하는 양상이 아마 12월 초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2월 초까지는 이때가 11월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조정 정도 거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10월 초부터 한 달간 상승했고요. 이제 12월 초까지 한 달 정도 조정 거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중순부터 이제 배당 투자 장세, 배당 장세 들어갈 걸로 보여지네요. 이게 전반적인 연말 장세 시나리오 스케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움직여서 그런 거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2021년도에는 연말 장세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진 않았으나 이런 흐름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 한번 해두시고요. 내년에는 여러분도 이제 판단해서 연말 장세가 10월 초부터 움직이더라. 뭐 미국은 추석이 없겠지만 추석 전후에서 바닥을 치고요. 이런 10월 초부터 연말 장세 나타나고 대략 한 10월 초부터 단기 고점 치고 한 달 가까운 조정 국면,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이제 배당 투자 장세 이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상승, 한 달 조정, 또 10월 중순부터 움직이면 배당 장세 플러스 연초 장세까지 해가지고 또 한 달 정도 움직인다 보면 되겠죠. 그 재밌어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건 여름 장세죠. 뭐 8월부터 9월까지 쭉 온 여름 장세. 여름 장세는 여름에는 힘을 못 써요. 주식이란 건 찬바람이 불어야 추울수록 힘을 또 발휘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또 추우면 추울수록, 여름엔 더우면 더울수록 시장이 물론 좋은 건데요. 겨울에 추우면 추울수록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가 계절 상품이 잘 팔리거든요. 겨울이 따뜻해 버리면 겨울 장사 준비해 놓은 오리털 파카라든가 뭐 난방기구라든가 전혀 안 팔려 버립니다. 그럼 돈이 회전이 안 돼 버리고요. 생산된 것들이 창고 속에 썩어 버려요.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겨울은 추우면 추울수록 난방기구 팔리고 오리털 파카 잘 팔리고 그런 겁니다. 반대로 여름은 또 더우면 더울수록 아이스크림 잘 팔리고 냉방기구 잘 팔리고 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은 오히려 더 좋으네요. 뭐 직전 고점 오늘 돌파 시도할 것 같습니다. 무너지다가 쭉 돌파했는데요. 뭐 연말 장세라기보다는 연초 장세 주가거든요. IT 관련주, 첨단 관련주들 미리 연초 장세 분위기 내는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별보다 떠오르는 별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대략 얘도 10% 이상 올랐죠? 14,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랐으니까 2,000원 올랐죠? 그럼 10 한 2, 3%? 10 한 5%? 2, 3? 그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짭짤하게 연말정세 나온 것 같아요. 다음보다 S&P 지수가 얘는 뭐 연중 최고치 나올 것 같죠? 오늘 정도는 또 주말이고 고점 돌파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쭉쭉 뻗기라기보다는 이 상태에서 조정 거치는 것도 괜찮죠. 21선 지지받고 옆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니케이인데요. 음선과 얼레와 양선 나왔어요. 일본도 이게 하락폭만큼의 양선이 쭉 뻗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쭉 뻗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건 21선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 곡선 한번 볼까요? 여기 있죠?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있고 지수도 증가해주고 있고 일본은 그나마 뭐 나빠 보이진 않네요.
좋아 보입니다. 네, 좋아 보여요. 우리보다 좀 낫다 라고 보여집니다. 올라가겠죠. 얘도 3만이 연중 최고치일 텐데 사상 최고치 뭐 12월달 안에까지는 가겠죠.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설픈 모양새인데도 모양을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으네요. 상해가 오늘 가장 많이 올랐죠. 아시아에서 1.13% 가장 많이 올랐고, 보면 또 홍콩이 또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상반대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상해하고 홍콩도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독고다이예요. 세계 증시, 어느 세계 증시에 영향받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중국 증시입니다. 근데 오늘 고점 뭐 대량 장대 양성 나오면서 이 저항선 딱 닿네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죠? 늦게라도 얘네들도 연말 장사 한번 분위기 낼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자체가 참 신기할 뿐이에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보는 것 같아요. 뭐 금리도 고정금리고 환율도 고정환율이고 뭐 빌려주는 돈과 대출 자금과 역전돼 있고 그래요. 물가 상승률 플러스 국가 GDP 상승률이 돼야 그 나라 적정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지금 그 금리가 다 다르잖아요. 적정 금리가. 우리 한국은 지금 한 3%, 2% 정도죠. 국고채 3년짜리가 지금 1.97이고요. 회사채가 2.55예요. 그렇다면 대략 한 2% 잡고 국고채 3년 네, 잡고 2%면 그 2%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적정 금리란 건데 GDP 상승률 플러스 네, 물가 상승률. 근데 지금 GDP 상승률이 거의 3%, 3%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도 적정 금리가 좀 너무 낮은 거죠. 적정 금리를 좀 높여야 되는 거겠죠. 근데 중국은 더 심해요. 네, 심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올리자니 지금 뭐 부동산이 걱정되니까 못 올리는 거겠죠. 떨어뜨리고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항생지수 마이너스 1% 하락했는데 오늘 움직임이 뭐 단기 또 바닥은 또 찍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갈 줄 알았더니 한번 푹 폭락을 해버리네요. 홍콩이 살아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에요. 대만이 부럽네요. 지금 거래량 쭉쭉쭉 뻗어가고 있잖아요. 쫙쫙 뻗어가고 있잖아요. PNF 쫙쫙 뻗어가고 있잖아요. 오늘요 17,986까지 갔다 왔나요? 986? 여기 18,000 사상 최고치가 있는데 근접했다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봤을 때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이야 18,000 넘어가네까지 생각했었는데 거래량 증가해주고 있고요. 막판에 물량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건 단기 고점 친 거예요. 단기 고점. 거의 직전 고점 와가지고 지금 네, 물량 심리적인 저항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양 자체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모양새도 있을 수가 있고 이때도 이거 하나 모이면서 조정받은 것도 있는데 거래량 증가세 봐서는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6,000서부터 얘네들 18,000까지 애들도 결국 2,000 올랐습니다. 16,000에서 18,000까지 2,000 올랐으니까 1,900 정도 올랐으니까 얘도 한 12, 13% 저점 대비 올랐습니다. 이중바닥형 딱 치고 한 10% 이상의 연말 장세 나름대로 크게 즐긴 걸로 보여집니다.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오늘이 11월 19일이니까요. 시기적으로는 딱 연말 장사가 이제 대충 마무리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도 정상적인 흐름이 이어졌다면 10월 초에 바닥치고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무렵 그래서 아마 대만도 이 정도면 단기 고점을 형성하지 않았나 라고 싶어지네요. 물론 꼬리를 보니까요.
딱 직전 고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쭉 올라갔다가 33,000에서 3,300에서 딱 치고 빠졌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3,000 밑에서 놀고 있죠. 그냥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좀 대만 가권이랑 우리 한국 증시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인다 했었었는데 그러질 못해서 어쨌거나 대만 증시 그래프 보면서 우리 한국 증시도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그것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오늘 3,300에서 고점 치고 또 밀렸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대만 가권처럼 쭉 올라갔다가 3,300에서 고점 치고 쫙 밀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냥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분봉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어제 시황에서 그저께 긴 장대 음선, 어제 작은 몸통 요런 몸통만큼 오늘 양선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반토막짜리가 나온 것 같아요. 반토막짜리가. 이때 고점이 3,000포인트였거든요. 그럼 3,000 가까이 갔었어야 되는데 그냥 2,970에서 그냥 물린 것 같습니다.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21선을 돌파도 못했고요. 아직까지 지금 물속에서 허우동되고 있는 겁니다. 빨리 3,000 올라가서 탈출해야 되겠죠. 될까요? 제가 상당히 좀 소심해졌죠. 아침에 오늘도 연기금이 아침에 300억 동시호가에 300억 매도를 했더라고요. 제일 많이 팔았어요. 각 기관 중에서 외국인이라든가 뭐 금융투자를 떠나서 아침에 300억 팔았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분위기가 아니니까 특히 1시부터는 외국인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변했었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오늘 2,300억이죠. 1시부터 사 들어간 게 외국인들이 2,300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연기금도 뭐 300억 매도해서 살살살 보합까지 갔다가 막판에 그 127억입니까? 그 팔면서 그래도 끝나더라고요. 막판에 또 물량을 또 내놓더라고요. 어떻게라도 좀 꼬리를 위에 올려볼까 하고. 오늘은 외국인들의 큰 역할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금융투자도 마이너스에서 막판에 외국인 매수하니까 같이 매수했던 걸로 판단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매수 금액에 비해서 상승폭이 참 무뎌요. 한 3천까지 쭉 치고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러지 못한 거 봐서는 참 힘이 없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시간 현재 유럽 증시는요, 영국과 독일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현재 영국이 0.6% 하락하고 독일이 0.3%, 러시아 2.3%, 이탈리아가 1.2%, 지금 유럽 증시가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는 어차피 뭐 유럽 증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조정이고요. 아까 그래프 봤을 때는 나스닥하고 S&P 500은 뭐 신고점 잠시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코스피 이 정도로 받고 이거 예측을 해야 되나요? 이거 주봉 차트 먼저 볼게요. 한 주가 끝났으니까요. 여길 최소한 올려놔야죠. 3,000 이상 올려놔야죠. 20주가 3,100인데 이거 올려놔야죠. 이 상태로 앞으로 3월까지 이 상태로 간다면 못 버티죠. 네, 연말과 연초가 있나 하더라도 12월달 장세, 배당 장세도 있고 연초 장세도 있고까지는 혹시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2월달, 3월 초까지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21선 위에는 올려놔야죠. 3,100 이상은. 근데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마 지금 연말 장세가 이렇게 사라진 나라가 있을까요? 좀 답답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 좋아지는 거 봐서는 그냥 답답할 정도로 그냥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는 뭐 중전협정이라든가 평화협정 이건 아직까지 뭐 강간무소식. 오늘 낮에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동네 그 찜질방 좀 가서 좀 앉아 있다 왔어요. 한 2시간 앉았다 왔는데
제가 찜질방은 참 좋아해요. 오늘은 세 사람 있더군요. 지난주에는 두 사람 있었는데 오늘은 세 사람 있었습니다. 거의 제가 뭐 전세하다시피 했습니다. 찜질방 가도 저는 마스크 쓰고 있고요. 목욕탕 안에 탕에서 들어가서도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가야 되니? 라고는 할 말은 없으나, 그래서 그 찜질방에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뉴스거리,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연합뉴스를 틀어놨더라고요.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보고 싶은 것들도 살짝 들리길래 많이 좀 들어봤어요. 뭐가 있었냐면, 뭐 종부세 없앤다는 얘기. 1.7%인데 굳이 종부세를 왜 완화시키려고 하겠느냐? 그 98% 국민들은 싫어할 텐데 왜 1.7% 국민을 위해서 종부세를 내는 그 일부 소수를 위해서 왜 저럴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꽉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말 한마디라도 뭐 언론을 잡고 있겠죠? 뭐 언론 쪽에 그러겠죠. 언론을 꽉 잡고 있을 것이고, 공권력 꽉 잡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1.7%를 위해서 그러는 거는 그만큼 공권력을 쫙 쥐고 있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 밑에 기생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언론사 사주가 있으면 밑에 또 기자들이 알아서 써줘야죠. 뭐 월급은 받아야 되니까 아마 열심히 써주고 있겠죠. 출세해야 되고요. 그런 거.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를 자산이 아니라 뭐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대로 건강보험료 내게 하겠다. 그냥 월급쟁이들 내라 그런 말이겠죠. 뭐 집 없어도 전세 살아도 월급 받으면 뭐 건강보험료 많이 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주로 이제 뭐 역시 일부 특권층 공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푼돈이라도 아껴주겠다라는 어떤 가상한 뜻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도리도리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도리도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냥 뉴스 듣다 보니 그런 뉴스만 들려왔었어요. 또 다른 뉴스는 제가 오래 안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만 몇 개 두고 들어갔습니다. 탕에 들어가는데 조금 네. 찜질방 가서 기분 좀 힐링 좀 하러 왔다가 조금 기분이 조금 상한 것도 좀 있어요. 코스피 지수 그렇습니다.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뭐 연말 장세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증시가 또 쉬어갈 거 아니에요. 12월 초까지는 좀 쉴 것 같은데 한국 증시가 어디서 빵빵빵 올라간다는 것도 참 올라갈 때 못 올라갔고요. 연말 장세가 나와야 되는데 좀 못 올라가고 앉았고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더 쉴 것 같은데 한국만 11월 말 12월 초까지 빵빵빵 뜬다는 것도 참 모양이 안 좋고 이상하고 그 주식시장이란 것도 다 자기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계절에 따라서 한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봄에는 봄옷 입고 여름엔 여름철 옷 입고 가을 되면 또 가을철 옷 입고 겨울 되면 겨울철 옷 입고 계절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다 다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제 시황 들으면서 지켜보시면 1년, 2년, 3년, 4년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 다 자기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12월 말 되고 12월 초에 주시장이 빵빵빵빵 간다? 재료 없이? 그것도 또 문제일 것 같고 그래도 빠지지 않고 좀 버텨주기만 좀 기다릴 뿐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이때도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금융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증권사. 네. 과연 이때처럼 또 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제가 이렇게 참 비관적으로 시장을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빠지지 않고 잘 버텼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물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겨울가 빠지고 물속에 지금 허부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건져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건져낼 뭐 도구가 안 보여요. 뭐 살만하면 저기 연기금이
두더지 머리깨기 하듯이 툭툭 때릴 텐데 좀 걱정은 됩니다. 3월 초까지 이럴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 더 이상 안 빠지고 잘 지켜보고, 최악의 경우가 이제 2,900인데요. 이건 안 깨야 되겠죠. 지금 바로 목전에서 지금 꼴딱꼴딱 하고 있습니다. 이거 깨지면 뭐 추락이죠, 추락. 네,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거겠죠. 이 정도까지. 그런 일 안 생기려면 빨리 버텨줘야 됩니다. 상승으로 버텨줘야 될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 이런 시험 하는 게 참 싫어요. 네. 돈도 풀어준다 그러는데 뭐 100만 원 내년에 풀어준다 그러는데 택도 없다 그래가지고 20만 원, 25만 원 1월 달에 그랬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 재경부의 홍골통. 걔도 조만간에 뭐 저쪽 동네 가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저러나요? 지 전임자는 저기 뭐 지금 대선 출마했잖아요. 전임자는. 하여간 뭐 한 자리씩 줬더니 나가서 다 대선 출마하잖아요. 홍골통은 또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포기한 것 같습니다. 내년 뭐 돈도 지금 안 풀릴 것 같고 재료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재료도 안 나와주고 있고. 동양 피스톤을 제가 왜 보였냐면요. 오늘 집에 돌아가지고 잠시 소파 앉아 있다가 좀 졸았어요. 졸았다가 깨서 이렇게 보니까 시간을 보고 이제 녹음 떠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누가 댓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동양 피스톤 좀 봐주세요. 저 이 회사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동양그룹인가 봤더니 동양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동양 피스톤인 것 같아요. 저 동양대학처럼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처럼 예전에 그 명문대 그 동양공전 지금은 동양미래대로 바꿨거든요. 그거랑 헷갈리면 아니 되시죠. 어쨌거나 동양 피스톤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양그룹은 아닌 것 같고 개별 기업인 것 같고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확인 안 해봤고요. 작전주 같습니다. 댓글에 종목 좀 봐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종목이라도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때부터 쭉 작전 계속 종목을 걷어놨겠죠. 이때부터 이제 치고 올라간 것 같고요. 쌍봉 비슷하게 쳤고요.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쳤는데 첫 번째 봉우리 때 MACD, 두 번째 봉우리 때 MACD 쫙 이때 거리랑 쫙 죽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아니 뭐 소나도 그렇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봉우리 때 보니까 소나가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죠. 이건 에너지 분산, 발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중천량 비슷하게 보여준 모양새고요. 그럼 얘를 차트상으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이때는 하다 끝났겠죠? 하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또 기대도 걸어왔을 거고요. 이때 팔았으면 제일 좋겠어요. 말하는 건 참 나쁜 놈이고요. 최소한 우리가 차트 보면서 판다면 이때는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이러니 이때는. 그 이중천량이 치고 빠진 다음에 되돌림. 이건 되돌림이죠. 이거 확인사달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21선에 딱 저항받고 꺾이는 이런 모양새들입니다. MACD라든가 소나가 완전히 이때는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때는 아마 팔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대략 9,500원. 이때가 가장 마지막 위험했던 그런 시절 같았었어요. 지금까지 밀렸는데요. 이때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5칸. 그렇죠? 둘, 넷, 다섯. 그럼 여기서부터 한 5칸. 둘, 넷, 5칸. 이게 이제 최소 하락 예상 목표치인데요. 이걸 보니까 거의 과거 가격대랑 뭉쳐 있는 것 같아요. 빠질 만큼 다 빠진 것 같아요. 대략. 그리고 오늘 모양새 보니까요. 단기 바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꼬리 있고 밑에 몸통 있는 거 보니까요. 단기 바닥을 확인해 주는 신호 같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이제 반등할 것이냐. 최대 바라볼 수 있는 건 이 정도겠죠. 9,000원까지 최대 바라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거 이제 꿈의 주가라고 봐야 되겠죠. 21선까지 지금까지 쭉 21선 저항폭과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갈 것인지 8,500원까지 갈 것인지 그건 이제 어쨌거나 작전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런 작전주라든가 개별 종목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잘 모르는 종목들은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가 앞에 해줬잖아요. 여기서 고르세요. 여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만 100개 종목이 있으니까요. 이 내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100개 종목도요,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충분한 종목들이에요. 이방저방 다니면서 뭐 작전주, 급등주, 뭐 개별 종목 쭉 할 텐데요. 개별 종목은 그 잔소리가 아니고 꼰대도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에 의해서 저도 뼈저리게 느낀 경험에 의해서 5번 성공하잖아요. 개별 종목 해가지고. 근데 6번째 실패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5번에서 수익률 올린 거 마지막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번에 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또 개별 종목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재미 붙이면 거기서 또 떠나질 못하거든요. 한번 맞들이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개별 종목은 선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타짜들이나 하는 거니까 개별 종목 여러분들은 아무리 급등해도 거래량 상위 종목에 막 들어와서 막 움직이더라도 개별 종목은 쳐다보지 마시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 100개 내에서만 여러분들 매매하시기 바라요. 업종 대표주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네. 개별 종목들은 쳐다보지 마세요. 올라가면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얘는 단기 바닥은 대략 친 것 같고요.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대략 목표치까지는 하락한 것 같습니다. 뭐, 예, 이 정도. 8,500원까지 반등 혹시 나오면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근데 이런 개별 종목들은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분석을 한다는 게 안 맞아요. 이거는 이 종목을 리딩했던 사람들 있죠? 꾼들. 그 사람들이 사면 올라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팔면 빠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마음이지 이 차트를 보고 해석한다는 게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고 해석한다는 거는 누차 말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100개는 차트 종목으로 분석으로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매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네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거든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눈여겨보세요. 아, 이럴 때는 이때라도 팔아야 되는구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걸 뭐 눈치를 채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이 욕심 있기 때문에 이걸 치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부터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너무 많이 하면 또 속이 쓰릴 것 같아서 어디 가서 질문도 못하고 아마 제 방에 와서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략 단기 바닥은 친 것 같고요. 바닥을 쳤다고 해서 올라간다는 말은 그렇게 못하겠고 현 가격대에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가 오늘 올랐나요? 2.20 올랐다가 좀 물량을 받았군요. 얘도 빨리 21만 5천 올라가줘야지. 얘도 지금 물속에서 허족되는 것들이에요. 22선 치고 올라갔다가 물량을 좀 받았군요. 역시 곡선 좀 볼까요? 여긴가요? 지금 뭐 완전 바닥에서 지금 숨도 못 쉬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 숨도 못 쉬고 있네요. 답답한 것 같아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숨도 못 쉬고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쭉쭉쭉 연말장사에 이렇게 올라가서서 24만원까지 갔었는 게 맞는 건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누차 말하자면 연극에서 팔면 해볼 재간이 없어요. 지 돈 아니고 지들이 보기에 눈먼 돈으로 보이는 거고 얼마나 재밌어요. 외판이 그러면 우리 비중 줄이기로 했어. 외판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현재 대한민국 주시장 고평가돼 있어. 왜? 고평가돼 있다는데 뭐가 있겠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한두 개가 고평가로 나오면 고평가를 우기는 거겠죠.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10개 중에서 8개는 뭐 저평가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한두 개가 고평가 나오면 그까지 우기면 할 말은 또 없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게 중요하다는데. 그러니까 명분은 충분해요. 팔아도.
떳떳하게 팔고 있겠죠. NC소프트 뭐 이쁨 받겠다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계속 지금 껌딱지들 붙어 있죠? 딱 여기 같아요. 네, 여기서. 네, 이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치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 정도가. SK하이닉스 일단은 이 정도는 버텨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빠진 기간이 7개월 빠졌어요. 제가 3월 11일부터 이때부터 시황을 설명하면서 그래프를 쭉 봤었어. 이때부터 쭉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매일매일. 원형, 천전형,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고점 낮아지면서 내려가고 좀 위험한 모양새에 그러는데 그게 불리 7개월간 쭉쭉쭉 하락했습니다. 올라갈 때도요 쉽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하락 기간이 7개월이니까요. 올라가는 것도 7개월 정도 시간 걸리면서 올라갈 건데 하락 기간보다 올라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7개월 이상 될 거예요. 그럼 집중 고점까지 간다면 내년 이맘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가지신 분들은 너무 서둘지 마시고요. 그냥 땅 샀다 생각하시고 네. 아마 배당은 많이 줄 테니까요. 은행 금리보단 낫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하면서요 막 서두르고 몸타고 뭐 시황 틀렸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주식 못해요. 펀드 매니저들은요 예전에 선배들한테 지금이야 뭐 단말기에 딱 앉아서 탁탁탁 내가 매수매도 주문 넣죠. 옛날에는 제가 주문을 넣는 게 아니라 주문 넣는 그 여직원이 따로 있었어요. 요즘 여직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여자 직원이 있었어요. 네. 막내들이 주로 많이 해요. 막내들이 주문 넣는다고요. 팔아줘, 사줘 이렇게. 빨간 종이는 매수고 파란 종이는 매도인데 얘네들도 가끔 뭐 남자친구랑 헤어진다라든가 짜증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애가 뭐 짜증나게 한다든가 컨디션 무지 안 좋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색깔을 안 봐요. 매수 매도 안 보고 매수인데 매도를 하는 때도 있고 매도인데 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 들어갈 때까지 지켜봐야죠. 네. 게다가 컨디션을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판단해야 되고요. 뭐 어쨌건 주문으로 갈 때요 절대 뛰어가지 않아요. 서서히 가요. 심장 박동수 조절해가면서 흥분하지 않게 서서히 뛰어갑니다. 아무리 급해도 네, 서서히 갑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장이 열리는 도중에는 그래도 사적인 전화는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열 받으면 또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마음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SK이노베이션, LG전자 보겠습니다. 뭡니까? 아까 8.98까지 보긴 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이게 드디어 기다리던 이 장대 음선, 장대 양선이 이때 나오는군요, 이게. 이거 말고는 탈출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 하면서 예, 장대 음선 맞받아주는 장대 양선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아까 제가 보긴 봤는데 뭐 바닥권에 헤매는 놈이 뭐가 의미가 있겠나 싶었더니 이런 게 있었군요. 오늘 LG전자 진짜 수렁에서 번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딱 여기 때까지 왔군요. 이게 이 정도, 네, 이 정도 14만원 오늘 장중에 13만 7,500원까지 갔었거든요. 이 14만원 일단 저항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또 헤매겠죠. 이제도 맴들 것 같습니다. 이거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찔끔찔끔 못 가요. 장대 음선 있잖아요. 장대 양선이 맞받아줘야 돼요. 서로 맞받아주면서 올라가는 게 좋죠. 이거 다 합치면 이거를 하나의 차트로 뭉쳐버리면 요런 모양새가 나오겠죠. 똘골이 길게 단 거. 좋은 거죠, 이거는. 네. 근데 한 14만원 정도가 1차 저항선일 텐데 쉽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껌딱지들 마르게 붙을 것 같습니다. 껌딱지 여러 개 붙을 것 같아요. 다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지선 역할을 해주겠죠. 요 가격대가. 일단 수렁에서 이제 현대차만 이렇게 수렁에서 건지면 되는데 현대차가 안 나타나나요? 일단 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깜짝 놀랐네요. 네. 일단 14만원 단기자 14만원 당장 치고 올라가기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게 뭡니까? 대량 거래량이 또 있죠. 이게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번씩 가끔씩 나타나는군요. 이런 게 이것도 비슷하게 어쨌거나 14만원 돌파는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껌딱지도 여러 개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럼 14만원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또 나와줘야죠. 이런 장대 양성이 또 한번 나와줘야죠. 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한번 나와주는 거. 그게 제일 빠른 거죠. 효과가.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은 뭐 바닥 탈출. 수렁이 빠져가지고 손은 닿는데 손은 잡아줬는데 이걸 건져내냐 안 건져내냐 근데 건져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렁에서 일단 건져낸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수렁이 있는데 손까진 잡았는데 건져낸 것 같습니다. KB금융인가요? 얘는 뭡니까? 1점 아침 마이너스부터 쭉 올려놨나요? 모양 참 예쁘게 만들었고 60에서부터 20까지 쫙 올려놨거든요. 뭐 KB금융 걱정 안 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배당까지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까지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돈놀이 잘했을 겁니다. 얘네들이. 돈 빌려주고 대출 빌려주고 아마 네, 돈 빌려주고요.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은행 예금 해봤자 뭐 2%인데 뭐 대출 금리는 여러분도 은행 가서 하겠지만 이쁨 받고 가서 뭐 하면 한 3.5 정도 대출 받죠? 제가 봄에 한번 받아봤더니 3.5에 해주더군요. 아양 좀 떨죠. 저도 옛날 스타뱅크 출신이다까지 해가면서. 그렇습니다. 큰 도움 안 돼요. 네. 어쨌거나 배당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뭐 다시 6만원 향해서 올라가겠죠. 배당 투자 들어가겠죠. 12월달 되면. 48,000원까지 안 오고 올라간 게 한 가지 스품이죠. 네. 좋은 종목입니다. 기아예요. 뭐 현대차보다는 좀 똘똘한데 얘도 뭐 20에서 밑에 있고 허브적대고 있죠. 얘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죠. 여기서 현 가격대에서 더 이상 안 빠져야죠. 얘도. 근데 지금 뭐 자동차가 수출도 안 된다 그러지 생산도 안 된다 그러지 판매도 안 되는지 영업점에서 계속 전화만 오지 가격을 낮추면 되는데 가격은 또 안 낮추죠. 안 빠지길. 네. 삼성전자 LG전자처럼 빵 가야죠. 근데는 가면 이 정도라고 이야기했죠. 78,000원 이 정도 78,000원 8,000원 8만원 이 정도 좋게 본 거예요. 좋게 본 거. 이 정도 바라볼 수 있는 가격대가 이 정도죠. 근데 직전 가격대가 있는 거 보니까 78,000원 정도를 유력하게 봐야 되겠죠. 내려왔다가 돌아섰는데 78,000원이잖아요. 과거 저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고 봤을 때 올라가면 78,000원 목표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좀 더 8만원대 올라가게 되면 이 물량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요. 지금 대부분 이때 사신 분들이 지금 번전만 와봐라 번전만 와봐 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삼성전자 살 때는 그냥 땅 사는 생각으로 샀어. 뭐 배당이나 열심히 받고 편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난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건 기분 안 좋으시죠. 8만원 때 사신 분들은 번전하면 팔겠다는 생각도 일부는 하고 계시겠죠. 이 정도겠죠. 이 정도 단기 고점 거기까지는 가겠죠. 네. 삼성전자를 죽이진 않겠죠. 제가 뭐 78,000원까지는 안 가겠나 싶습니다. LG전자 같이 한번 빵 갔으면 좋겠죠.
이게 지금 MACD 올라가고 쏟아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힘이 진짜 없는 거죠. 이건 돌았을 때마다 누군가 머리 톡톡 떼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국민연금이 무지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요때 국민연금에서 이때 많이 샀을 거예요. 이때 주가 받치려고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얘들 가지고 주가 쭉 받쳤을 거예요. 쭉쭉 사면서 현대차하고 얘 사면서.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무지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지금 뭐 6만원 5만원 팔아도 뭐 4만원 팔아도 얘네들은 지금 아마 수익률 나올 거예요. 이때 산 사람, 이때 산 게 있기 때문에 할머시 아마 걔들이 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참으십시오. 삼성전자 조회수가 가장 많은데 제가 또 이게 또 쓸데없는 소리 하겠다. 어쨌거나 78,000원까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볼게요. 아까 얼마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제가 의미가 없어요. 네, 1.42% 2,500원 올랐는데요. 큰 의미는 없고요. 얘는 거의 좀 물에 빠져 있어요. K뷰티가 아니라 지금 뭐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어제 4차전 야구를 보니까 거의 이제 미국이나 저기 뭐 영국처럼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는 썼더라고요. 미국과 영국은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야구장, 축구장에 와서 원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는 쓰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리 제한 없이 딱딱 붙어서 보더라고요. 완전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찜질방 들어가듯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 해제되는데 오늘도 3,000명이 넘었어요. 3,000명 넘었는데 서울이 1,400명, 전국에 뭐 40% 이상이, 거의 50% 가까이 뭐 서울에서 발생하니 뭐 하나요 저거 생태탕은. 대한민국에 저기 그 뭐 코로나 많이 걸렸을 때는 뭐 정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했더니 서울의 문제는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음은 콩밭에 같이 있으니 뭐 코로나 신경 쓰겠어요? 서울에 있는 코로나 환자도 정부 탓할까요? 1,400명이면. 약간 서울에서 코로나 환자를 전국에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서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좀 답답할 뿐입니다.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주말이라고 너무 또 제가 길게 한다고 또 여러분들이 다 안 듣잖아요. 대략 한 뭐 10분 정도라 많이 듣는 종목만 아마 듣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듣고 싶은 종목이 몇 분대 하더라, 이제 그건 다 아시는 것 같고, 그것만 듣고 가시는 것 같고. LG화학, 뭐 큰 걱정 안 되는데요. 배당 주니까 배당 받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얘는 뭐 100만원 대비 이제 25% 빠졌나요? 그럼 걱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고요.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면 분할한다고 그러면 좀 다시 올라가겠죠? SK텔레콤은 500원짜리가 100원짜리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LG화학은 아직 액면 분할 안 했잖아요. 액면 분할 해야죠. 삼성전자도 지금 액면 분할 돼 있는데 액면 분할 해야죠. 남들은 2번, 3번 하는데 LG화학 액면 분할 안 돼 있겠죠? 액면가 5,000원이겠죠? 여전히? 그러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네. 카카오 누차 말씀드렸죠? 14만원이 저항선이라고. 맥시멈 뭐 이 정도 오면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안 가서 문제지. 14만원까지만 팔아도 뭐 걱정 없다 그러면 14만원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이쪽 동네가 안 좋았었죠? 올랐긴 올랐는데
이렇군요. 요 캔들 차트 상으로 봐서는 관통형이에요. 네, 단기 저점을 확인한 신호고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파란불이 쭉 내려왔잖아요. 저녁이 온 거예요. 해가 져가지고 저녁이 쭉 왔는데 저기 일출 동쪽에서 지금 해가 바싹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출이 떠오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좀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 뭐 3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지네요. 35,500원? 네. 1,000원 차인가요? 35,500원까지는 21선 넘어서야 되니까요. 21선을 좀 넘어섰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대한항공. 지금 이때 장대 음선이고요. 일단 아마 12월 초까지는 33,000원 돌파는 33,000원 돌파를 하려면 아마 12월 초는 2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이게 2달 정도는 약발을 좀 발휘하겠죠. 그래서 한 12월 초? 11월 달은 계속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설주가 많이 빠졌죠? 안 좋아요. 오늘 작은 몸통인데 얘도 살아나려면 월요일날 긴 장대 양선 나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긴 장대 양선이 하나 나와줘야 돼요. 건설주가 겨울이라 그런가요? 힘을 못 쓰네요. 네, 긴 장대 양선은 하나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름 장사 안 좋을 때 얘는 그나마 잘 버텨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죽어버리는군요. 여기서 버티질 못했군요. 네. 월요일날 돌아서지 않으면 마이너스 나온다면 한 단계 더 내려간다고 봐야 되겠죠. KB, KT 어제 야구 우승했는데 우승 기념으로 뭔가 올라갔겠죠? 올라간 게 이겁니까? 장중에 그래도 1.6까지 올라갔는데 종가는 0.8로 끝났군요. 네, 우승 기념치고는 좀 시원찮네요. 잘 버티고 있어요. 네. LG U 플러스 제일 똘똘하다 생각했더니 제일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모양새 보니 얘도 월요일날은 뭐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 좋아요. 추세는 안 좋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얘 진짜 직전 저점 바닥을 깨버렸네요. 바닥 깨고 좀 올라선다 싶었더니 전혀 지금 남북 관련 재료 자체가 지금 안 들리나 봅니다. 올라가려나 했더니 그냥 조정이 그냥 이어지는 조정이 연속으로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도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에 계속 기대를 걸어보고 싶어요. 아마 재료란 게 나온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맛에 주식을 하거든요.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는 게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그래도 혹시나 하고 복권 사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간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네, 뭔가 종전협정, 남북 정상회담, 물밑 작업은 계속 할 걸로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게 지금 수렴할 만큼 수렴했어요. 이제 쭉 수렴해가지고 이 정도면 많이 지금 더 이상 수렴할 수 없을 만큼 좁아졌거든요. 뭔가 주가 상에서도 뭔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락하면서 수렴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지 하락하면서 수렴했다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작아요. 반대로 상승하면서 수렴하면 하락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조만간에 좀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계속 걸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년 동계올림픽인가요? 지금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가지고 뉴욕에서 선수단은 파견하겠으나 뭐 외교사절단은 파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엄포겠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동계올림픽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뭔가 협상에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잘 풀릴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계속 현대 엘리베이터는 계속 저는 관심 가지고 있고, 이 최소한 직전 고점 57,800원까지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계속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종전협정이 빨리 돼야 되겠죠. 물론 종전협정 지금 죽어라 반대하는 애들은 일본 애들이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2019년도입니까? 그 벌써? 네, 북한과 미국 협정부터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 글쎄 이번까지 반대 가능할까요? 잘 될 걸로 판단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끝으로 더 이상 할 종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5분 벌써 지났는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